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7월 1일 토요일이에요. 어제 동네 친구, 동네 후배들하고 맥주 한잔 했습니다. 저녁 겸 맥주를 한잔 했는데 거기 나온 친구가 용인시 보라동에 사는데 그 보라동에 빨강머리라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빨강머리 원장이 제 친구입니다. 사회 친구죠. 한 7년째, 8년째인가? 지금 거기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그 친구랑 머리 깎으면서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8년 전에 LG화학 추천했고 LG전자 추천했고 그리고 이야기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선정한 용인시 보라동 빨강머리에 오는 손님 중에 최고의 주식 실력자가 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미용실에 손님들이 많이 오면 잘났다고 나 이거 투자한다 뭐 땅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한다 주식은 이렇다 뭐 단타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걸 다 검토해보고 결과를 보니 돈세형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재주가 있어요. 미용실을 하지만 또 컴퓨터 이 IT 쪽에 매우 유능합니다. 한 번은 제 사무실에 놀러 와서 유튜브 추천을 해주면서 추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카메라까지 사주면서 세팅을 해줬어요. 캠을 사줬죠. 캠 사주고 프로그램 깔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로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유튜브에 진출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실전 전문가인데 유튜브 별로 할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실전에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 할 여유도 없고 유튜브 할 생각도 없는 거죠. 왜냐? 주식쟁이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참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유튜브 방송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일단은 처음 시작은 다들 그래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시작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돈세형의 유튜브 진출은 반 강제성이 있었고 유튜브의 진출을 누가 시켰냐? 동네 미용실 빨강머리 많이 이용들 바랍니다. 그쪽에 가면 제가 자주 놀러 가기 때문에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주말에는 가서 커피도 얻어먹고 물론 뭐 머리 깎으러 가는데 매주 일요일날 친구 보러 놀러 가고 어제도 맥주 한잔 했어요.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친구가 맥주를 한잔 하면서 친구인 나를 보니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인정을 했어요. 돈세형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들 스트레스 받고 짜증도 내고 뭐 힘들어도 하고 뭐 돈 벌 때도 있지만 틀린 점이 하나 있다. 돈세형은 주식을 너무 좋아한다. 주식을 즐길 줄 알고 너무 좋아한다. 정확한 관찰이었어요. 돈세형은 주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 28년 차 주식을 하는데 다 모르겠고 줄기차게 한 번도 안 쉬고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실전 투자가고 주식을 너무나 좋아하고 즐길 줄 아는 투자가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펄어비스 게임주입니다. 구독자가 상담 요청을 했는데 너무 밀려 있어갖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올라온 것부터 반대로 칩니다. 펄어비스를 오늘 그냥 무작정 준비했고요. 펄어비스는 게임주예요. 게임주는 돈세형이 자신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게임을 돈세형은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 주식만 합니다. 돈세형은 주식만 해요. 그래서 게임주를 저는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한 번 딱 했어요. 이따 설명을 할 건데 펄어비스를 제가 2-3시간 공부한 결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제 경험으로 게임은 잘 모르지만 신작 붉은 사막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 될 거예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내년에 신작이 붉은 사막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전문가죠. 비전문가지만 투자를 오래 한 경험 그리고 분위기 봐서는 바닥을 찍고 신작 붉은 사막이 나올 때까지는 천천히 우상향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 경험이에요. 기대감,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겁니다. 그게 다예요. 만약에 신작이 나와서 대박이 터지면 많이 상승하겠죠. 붉은 사막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돈세형은 0.1%도 모릅니다. 오랜 투자의 경력, 경험치로는 이 기대감이 주식을 많이 상승하게 합니다. 붉은 사막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는 0% 모릅니다. 붉은 사막이 나올 때까지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예상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최종 평가를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이 저한테 종목 요청을 하신 분인데 두산하고 세트랙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세트랙은 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펄 어비스 게임 중 비중이 제일 커서 비중이 제일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 얼마에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방송 한번 해달라는 거지. 근데 돈세영이 게임주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고, 돈세영이 딱 한 번 게임주를 투자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매우 위험할 때, 돈세영이 망할 뻔할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병마가 오고 코로나에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할까? 정말 초집중해서 상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한 거죠. 제약주, 바이오주가 하락도 없이 삼성바이오 이런 거 바이오주가 난리친 난리 상승을 했어요. 저도 물론 좀 따라는 샀지만 바닥에 매수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주만 투자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웠죠. 중장타 성공할 걸 찾고 있었는데 제 아이템은 게임주 괜찮겠다. 왜냐?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방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게임을 많이 하겠구나. 이런 아이템으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게임주를 찾다가 W게임즈를 찾았어요. 미국 도박 게임주입니다. 제가 왜 이 W게임즈에 그 당시에 확신을 가졌냐면 미국도 코로나에 엄청난 확장성 난리 났어요. 코로나. 미국도 전멸 아무도 못 움직이는. 근데 미국 애들이 카지노 이 도박을 매우 좋아해요. 현장에서 이 카지노 하는 걸 좋아하는데 카지노가 전멸이 된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찾았는데 W게임즈가 인터넷 카지노를 하는 회사였어요. 한마디로 인터넷 도박 게임주죠. 처음으로 W게임즈를 많이 샀는데 어찌 됐을까요? 돈세영의 아이템 대성공했습니다. 물론 한 달, 두 달 생각처럼 안 갔는데 애들이 좀 느리잖아요. 돈세영 아이템이 맞았는데 좀 제가 빨리빨리 보니까 좀 기다렸어요. 한두 달 기다리고 W게임즈가 대박이 났던 기억이 나고 그 위험한 시기에 W게임즈에서 한 1억대 벌었나? 하여간 돈을 벌고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 다시 발판이 돼서 성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주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게임을 안 하니까. 돈세영 스타일로 분석하겠습니다. 대주주는 김대일씨 44.25% 갖고 있고 서영수 5.23, 자사주 4%, 53%대를 갖고 있으니까 기업이 장난질을 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대주주가 53%니까 꽤 많은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 가볍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코스닥 기업이라 제가 사내이사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볍게 김대일, 허진영, 유재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뒷조사 양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기꾼들 아닌 것 같아. 가마소프트, NH게임즈 있었대. 그리고 다음 게임 CPO는 아마 재무관리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CEO로 됐으니까 조폭은 아닌 것 같아. 사기꾼은 아닌 것 같고 경력들이 있는 분들이 매우 정상적인 사내 이사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기꾼 회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온라인 게임이 73%예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이죠. 19%, 콘솔 5%, 기타가 일종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지배회사인데 종속회사인 CCP 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게임 서비스 공동업 목적을 사업을 한다. 이 회사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주회사 개념이 있는 것 같고요. 성공한 거 검은 사막이 있는데 신작 3종은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 8입니다. 개발을 통해 IP 확장을 한다. 제가 공부한 결과 단점은 성공한 게임은 단일 상품 검은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공한 종목은 달랑 하나. 이런 게 단점이 있고 희망은 뭐냐?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 8 이런 신작품을 3개나 준비하고 있다. 붉은 사막부터 나올 것 같은데 기대감 속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자회사가 꽤 많아요. 이것까지 공부할 시간은 없고요. 자회사가 꽤 많다. 연결 대상인 회사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직접 투자하실 분들은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저는 돈도 없고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자신 있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섹터에서 승부를 둘 거예요. 이 게임주 저는 그렇게 제가 게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만 전문가가 아니고 못할 뿐이에요. 근데 게임주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 검은 사막 안 해봤지만 단일 상품으로 여기서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검은 사막 모바일로 만든 게임이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만 요새 안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잘 하고 있고 2,800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구독자 수 뭐 이런 비슷한 뜻이겠죠. 별거 있습니까? 게임 많이 하고 인기가 있으면 성공하는 거죠. 내년에 붉은 사막이 개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개발 중이고 붉은 사막이 핵심입니다. 게임이 성공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마도 개발자도 모를 것 같아요. 일단 도박성, 사행성은 분명히 있지만 도박이라고 보지는 못해요. 열심히 만들고 시대에 맞다면 붉은 사막이 인기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확신은 못 갖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붉은 사막이 성공한다. 그럼 대박이 나겠죠. 주식 투자가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수 있으니 붉은 사막이 오픈되기 전까지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기대감이 주식을 상승하게 합니다. 도깨비 이 신작품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신작을 준비하는 자체가 게임주는 희망이고 주식을 상승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플랜 8 뭐 똑같습니다. 이런 신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재물을 분석하겠습니다. 20년도 4,800억, 21년도 4,038억 줄었죠. 22년도 3,857억 또 줄었죠. 23년 3,940억 별 볼 일 없습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뭐 이런 식 그리고 좀 이렇게 가고 있죠. 2년 추징을 보니까 2년 뒤에는 급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작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2년 뒤의 실적이 매우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영업이익은 1,573억, 430억, 164억, 67억 안 좋죠. 점점 줄죠. 영업이익률은 32%, 10%, 4%, 1.69%. 제가 이렇게 재물을 보니까 검은 사막은 성공을 했는데 이 게임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나 봐. 게임이 내가 봐서는. 왜냐 20년도에 1,500억을 벌었으면 게임은 매출도 줄고 영업도 준다는 거는 검은 사막 옛날의 작품이 자꾸 인기가 떨어지는 거지.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 신작을 꼭 만들어야 되고 신작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게임주가 어찌 보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매우 좀 만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이런 신작이 나올 타이밍이나 바닥을 잘 보면 참 재밌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돈세형 조금 게임주 한번 투자해볼까요? 나름대로 잘할 것 같은데 돈세형. 왜냐면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냥 게임이 성공할지 안 할지 그런 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 경력 그런 투자의 이치에 따라 이런 타이밍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은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템버거로 노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매우 이렇게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흐름이라는 게 신작의 타이밍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세형 생각이에요. 부채 비율은 74%, 빚이 별로 없고요. 유보율은 10,000%입니다. 자본의 10,000%. 현금이 매우 많다고 봐야 돼요. 게임주가 아마도 재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닐 거예요. 사람에만 투자를 하면 게임은 신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주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작품만 성공을 해도 돈이 쌓이는 구조인 거로 저는 사업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돈의 수치에 대해서는 좀 잘합니다. PER 77이니까 고평가죠. 총평가 점수는 A도 못 줍니다. 그냥 B 줍니다. B 주지만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간다. 그런데 재무는 나쁜 편이죠. 재무는 좋진 않아요. 그런데 빚은 없어. 현금도 많아. 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들쑥날쑥이고 지금 우향으로 가지만 2년 뒤에 신작이 성공한다면 매출이 많이 오르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게 게임주 같아요. 펄 어비스 1분기 실적을 보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액도 줄었고 순이익은 늘었지만 매출액이 줄었어요. 1분기 실적 아직까지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작이 나와야 좋을 것 같아요. 추정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도에 예측인데 6,669억 거의 70%를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24년도에 실적이
매출액이 70%가 성장할 거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붉은 사막 같습니다. 붉은 사막이 신작이 나오면서 성장할 거다 보니까 게임주는 신제품이 나오고 성공을 하면 매출이 급상승하는 게 있고요. 정상화돼서 점점점 인기가 떨어지면서 매출이 주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23년 영업이익도 1887억. 23년도에 별 볼 일 없지만 여기서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단기 수익도 많이 늘어나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펄 어비스 나쁘진 않습니다. 펄 어비스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어요. 시가총액은 3조 3,794억. 꽤 비싸죠. 이 게임주가 싼 게 없어요. 24년, 23년 매출로도 안 합니다. 24년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하니 24년으로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24년 매출 예상은 6,700억 되죠? 70%가 증가를 예상하는데 게임주 보십시오. 매출액이 한 6,700억인데 시가총액은 벌써 3조예요. 돈세형이 안 좋아하는 매출 구조예요. 매출이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시가총액은 비싸다. 그러니까 게임주는 좀 고평가 상태로 갑니다. 그런 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23년 영업이익 예상 1887억. 1000%가 증가를 해요. 23년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1887억 10배를 해주니까 1조 8천억 나와요. 비싸죠? 펄어비스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게임주의 장점은 하나만 대박이 터지고 하면 마진율이 20% 30%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걸 10배를 해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럼 20배 해주면 20배 해주면 지금 가치가 고평가는 아니죠. 다른 제조와 틀리게 게임주는 10배를 해주는 것보다는 20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돈세형 기준은 일단 10배이기 때문에 돈세형 기준에는 비싸다. 52,600원 지금 현재가인데 적정가를 52,600원으로 봅니다. 미래 먹거리를 플러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새로운 신작 게임입니다. 게임주는 3개의 종목이 있는데 붉은 사막부터 나올 것 같고 도깨비 나오고 플랜 8이 나옵니다. 신작의 인기가 어찌냐에 따라 펄 어비스 주식의 평가는 다시 평가될 겁니다. 모르겠다. 성공할지 안 할지 전혀 모르겠다. 게임 한 적도 없고 모르겠다. 다만 돈세형의 경험으로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간다고 예상을 해요. 펄 어비스 이슈를 보겠습니다. 소니와 손잡나 6%대 강세고 주가 오름세 탔지만 개미들은 신작만 맞아요. 오매물만 신작만 봐야 돼요. 이 주식은 붉은 사막이 내년 1분기 출시된다고 하는데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랍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이렇대요. 도깨비 신작은 언제야? 제가 찾아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검은 사막 한 개 상품만 성공한 단일 회사 한 게임만 이렇게 한다면 매우 위험한 회사예요. 하지만 신작품을 3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나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봤을 거예요. 이젠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NC소프트 신작은 호평에 20%가 하락됐답니다. NC소프트가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신작이 나왔어. 근데 딱 나왔는데 게임이 별로야. 그러면 상승이 그냥 20% 하락을 하는 게임주예요. 매우 게임주 펄어피스가 간다. 붉은 사막에 쏠린 시선.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대감입니다. 게임주는 기대감. 어찌 보면 돈세형이 본데 도박을 안 하고 싶다면 붉은 사막이 나오기 전에 땅이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도박을 걸지 마시고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거를 오픈하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게임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욕심 안 내면 게임주 어렵지 않은 투자가 될 것 같아요. 펄 어비스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펄 어비스 게임주 전문가 아니라겠죠. 그러나 투자 경력이 있다 보니까 감각 제 투자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100% 맞을 수도 없고 자신감도 없지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소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1년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한 적도 있었어요. 14만 2천원까지 상승했죠. 신작이 인전 인기가 좀 서늘해지면서 이렇게 하향을 했겠죠.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3만 7천원까지 빠졌습니다. 3만 7천원까지. 3만 7천원까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지루하게 수평을 가다가 23년 최근에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딱 보입니다. 게임의 흐름, 게임을 아신다면 저는 게임 잘 모르죠. 그런데 개념을 저는 2시간 공부해서 좀 대충 파악이 됐거든요. 여기 때는 원래 지금 단일 상품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고요. 이게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이렇게 빠진 거죠.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시킨 거죠. 이렇게 수평을 갔죠. 근데 최근 대가리를 살짝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신작 붉은 사막의
기대감으로 머리를 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물론 작은 이런 등락폭은 있겠지만 붉은 사막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우상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까지 가냐? 저야 모르죠. 하지만 붉은 사막 기대감 때문에 이제는 하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상향으로 갈 것 같고, 붉은 사막이 성공한다면 매우 시장에 나왔어, 좋아, 끝내줘,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은 잘 검토해 보시고 저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신작 게임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신작이 나와서 결과를 한번 보고 싶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 7월 1일부터 달려가 봅시다. 화이팅!